자, 이번 앵커의 피 귀국 이후에 일정 소화에 여념이 없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지난주도 참 바쁘게 다녔었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정 소화 중이죠? 네네. 지금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비공개된 사실을 비공개로 면담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비공개로 누굴 면담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사저에서 면담한다는 그 자체를 상당히 그 의미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공개된 게 아니라 오히려 깊숙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어찌 보면 귀국 후에 해야 될 것들을 지금 저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호남이 근거지이기 때문에 호남에 가서 2박 3일 동안 여론 청취도 민심 청취도 하셨고 그다음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로는 뭔가 좀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워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재개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정말 이재명 대표와 각을 질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질 것인지 이건 본인이 좀 정치적인 스탠스를 정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낙연 대표가 오늘 그 평산마을에서 전 문재인 대통령 봉화마을도 참배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함으로써 어찌 보면 형식적인 것은 이제 거의 다 맞춰간다고 보거든요. 이제 실질적인 워딩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딱 오늘 정리를 했네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일정. 자, 먼저 봉화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예방을 한 다음에요. 자, 평산마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할 일정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 짜여졌습니다. 조금 전에 설주환 부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하는 일정들 아마 미리 짠 매뉴얼대로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일정들 중에 그래도 가장 관심은요. 과연 이재명 대표와 언제 만날까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거는 매뉴얼에 언제 들어있을까요?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또 당의 가장 또 중요한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빨리 만나갖고 당의 여러 현안들에 관해서 의견도 좀 듣고 또 조언을 구하는 그런 바람이 강히 있죠. 당연히. 때가 되면 만나겠죠. 때가 되면. 예. 두 분이 안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일의 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기도 전에 왜 안 만나냐고 체근을 하는 건 사실은 예의도 아니고요.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은 양이 씨가 빨리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을 해라. 윤석열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한가하게 왜 돌아다니냐. 먼저 만나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 5.18 선친묘소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 만나도 돼요. 장인찬 최고위원, 왜 체근하느냐, 체근하는 거 예의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왜 지금 한가하게 돌아다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화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금 꽤 지났는데 하루하루 계속 늦춰져요.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늦춰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 고민이 깊다고 보는데요. 대안이 될지 대체제가 될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대안이 되겠다는 것은 지금의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정부 비판도 비판이지만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한계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혁신을 바라고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과 함께 해야 대안 경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험한 길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길로 가는 게 정치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고 만약 대체제의 길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잘 안 됐을 때 지켜보다가 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면 내가 그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게 대체제의 길인데 이건 글쎄요.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고 평소에 이낙연 전 대표가 결단력이 조금 약하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외국 갔다 와도 똑같네. 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지금 아직은 고민하는 단계인 걸로 보이고 또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약간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번 총선 지나고 총선에서 이재명 체제의 결과가 안 좋다고 한들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다시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대안의 길로 민주당 내부에서 총선 전에 이재명 체제로 과연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점진적으로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어디서 만납니다 기자들한테 공지가 오면
아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의 스탠스를 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 만남에서도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인 생각이 있다면 썩 호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를테면 김은경 혁신위가 제시하는 불체포 특권 포기 왜 안 받냐? 빨리 받아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사거리도 되고 이낙연이란 인물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겠죠. 그냥 손잡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면 이낙연이란 인물은 완전히 이재명의 그림자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이긴 합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대안의 길을 걸을 때 그나마 다시 한번 정치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김진희 변호사. 근데 이건 뭐 기울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딴 데 선례를 보면 이렇게 조율하고 이렇게 조율이 길어지다 보면 끝내 결렬되는 경우도 솔직히 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이제 전 대표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 캐릭터를 저는 불신, 디폴트 값을 그냥 불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어쨌든 소위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대선 패배 책임론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자 관계의 기본값은 저는 불신이라고 봐요. 이런 가운데서는 사실 측근들이 강하게 어떤 만남의 드라이브를 좀 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값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서로 뭐 만나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군다나 뭐 오늘도 좀 뉴스 나왔지만 뭐 일부에서는 뭐 분당이다, 뭐 유쾌한 결벽이다 이런 좀 험악한 워딩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변죽만 울리다가 사실 만남이 좀 불발될 그런 가능성도 높고, 제가 볼 때는 이 만남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당사자들 간에 강하게 좀 의지를 갖고 있어야 당사자들 간에 드라이브를 걸고 만나지 않으면 좀 쉽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사진으로 이제 먼저 들어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봉하마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이렇게 참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진, 우리 사진 기자가 찍어서 보내온 바로 이제 저 사진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아직 뭐 저희 MBN 기자가 찍은 영상은 아직 안 들어와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민희숙 기자, 조금 전에 이제 김지진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지만 네. 어쨌든 당 내에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붙으면서 여기에 자꾸 이제 분당 얘기가 더해지는 상황이에요. 네,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요. 유쾌한 결별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친 이낙연계 이계호 의원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당설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결별이 유쾌할 수가 있냐. 남녀가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 이 분당이니 유쾌한 결별이니 이런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 다른 관계자도 당내 분당 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기류는 전혀 없다라면서 얼마나 황당하면 이 칭 이재명계가 아닌 이낙연계 의원이 이렇게 펄쩍 뛰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설전 부위원장, 저도 사실 이게 궁금해요. 유쾌한 결별, 이런 결별이 가능할까요? 유쾌한 결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도 나오고 뭐 분당 한다 만다. 근데 분당 안 됩니다. 절대. 왜 그러냐면 당이 이제는 부자예요. 일단은 당이 당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사가 민주당 여의도 당사 구입하고 지금 가치가 이제 400몇 억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나간다고 한다면 다 놔두고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물리적으로도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 뭐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단 분당을 통해서 뭔가 결사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하신 말씀은 하나의 의견 정도? 의견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쭉 짚어봤고요.